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수적청석이라는 이 한자 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결국 큰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 함께 해주실 주인공께서 바로 이 수적청석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법제 한 분야에 평생을 매진해 오신 법제의 달인분을 오늘 저희의 주인공으로 모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신 법제처의 재정부 처장님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처장님, 지금 이 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제처장 재정부입니다. 이 프로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은 법제처 하면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법제처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곳인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법제처 처장님께서 직접 법제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법제처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법무부의 한 기관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제처는 그 크게 4가지 일을 합니다. 네. 법령심사, 그다음에 유권해석, 법령정비, 그다음에 법령정보 제공. 네. 그렇게 4가지 일을 하는데 법령심사와 예, 또 해석, 법령, 유권해석, 예. 정비, 그리고 그다음에 정비와 법령정보 제공을 합니다. 정보 제공. 네. 법령심사는 뭐 법조인이라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네. 그 다른 법률이 여러 가지 많죠. 그런 그 법률을 다른 법령을 만들 때에 그 부처에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하고 서로 상충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심사해서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그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심사의 그 기본 목적이고, 예. 그다음에 유권 해석은 그 법령이 좀 어렵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도 참 어려운 그런 그 맞습니다. 문장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일을 하다가 그 의문이 생길 때 저희한테 이렇게 이게 어떤 뜻이냐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아주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령 정비는 네. 그 사람이 몸이 크면은 옷도 또 이렇게 새로 맞춰야 되는 것처럼 예. 법령도 이렇게 그 시대가 변하면은 네. 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예. 또 기술이 발달되면은 종전에 규정했던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시대에 맞게끔 또 고쳐주는 그런 것이 저기 법의 리모델링 예, 그런 그렇습니다.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리고 법령 정보 제공은 네. 이런 아무리 좋은 법을 저희가 만들더라도 국민들이 모르면은 지킬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잘 알려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걸 운영하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그 진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법을 항상 찾아보고 접하고 하는데 거의 저는 항상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법령 그 제공을 항상 저는 법제처를 이용을 합니다. 일단 가장 신속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모든 법의 연역까지.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건 민법이 영문으로까지 다 번역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가 어느 정도로 방대한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데 참 제가 법제처를 이용하고 있었던 한 국민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희도 이런 그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법제처의 수장이신 우리 재정부 처장님과의 이 시간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정부 처장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지부터 먼저 그 궁금증을 한 번씩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재정부 처장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 제가 키워드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재정부 처장님께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이순신 장군을 꼽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우리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으로 이것을 인생의 키워드를 꼽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남다른 경험이나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키워드가 되셨을까요? 예, 제가 사실 경남 고성이 고향입니다. 아, 고성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 당황포 해전이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죠. 예. 이순신 장군께서 당황포 거기 아주 좁은 해역으로 왜군의 선박들을 유인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바다에 이제 해서 이제 무찌른 그런 당황포 대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 그러니까 당황포가 예. 고성 앞바다에서 예, 예.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급문고에서 네. 뭐 난중일기 이런 거라든지 이순신 충무공전서라든지 이런 책을 보고 네. 특히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은 거기 고성과 관련된 남해안의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지명들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인물 등 중에서는 우리 제가성을 가진 분들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었는데 특히 또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로 옮기시기 전에 이 법제처에서는 정말 이 광화문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 항상 옆에 있으셔서 좀 더 남다르신 느낌을 가지셨겠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 지금도 뭐 초등학교 가면은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네. 장군 동상이 양쪽에 딱 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남다른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인생의 키워드로 그걸 꼽으신다는 건 정말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포츠맨, 그것도 만능 스포츠맨이라는 이 키워드가 또 우리 처장님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됐는데요. 이 만능 스포츠맨이 본인의 키워드가 되신 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다 좋아하는 측면에서 네.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배구 선수였습니다. 네. 뭐 시골에 조그만 학교지만은 그래서 군대에 나가서 3등까지 하고 그랬는데 배구 선수로 또 활약하셨군요. 예, 이런 운동이 이제 몸에 배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운동을 잘하게 되면 다른 운동도 다 어느 정도는 잘하게 되는 그런 네. 어떤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서 무슨 학급 대항 시합 같은 걸 하면은 항상 이제 그런 대표로 나가고 그랬죠. 네. 제가 이제 이 직장에 들어와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운동도 많이 하는데 법제처에는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 주로 스포츠 동호회도 예, 있고요. 테니스, 그다음에 탁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또 바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런 모임에는 저는 거의 다 가입을 해가지고 네. 회비를 다 내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시합을 하게 되면 또 참여해서 직원들과 같이 운동도 땀도 같이 흘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좋은 것은 마치고 나면 항상 또 맥주집 이런 데 가서 디프리를 합니다. 네. 그런 데 가서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직장의 어떤 화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가장 사람과 사람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스포츠가 그 연결고리로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함께 스포츠를 할 때만큼은 뭐 나이나 지위나 또는 성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오픈하고 터놓고 같이 그런 걸 즐길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맥주 한 잔. 진짜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도 처장님이 상당히 평소엔 굉장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그런 모임과 기회가 쌓이면 굉장히 법제처에 대한 그 직원들도 처장님을 편안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문화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그맣게라도 내기를 하는데 네. 근데 잘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 다음날 또 화제도 되고 네. 굉장히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 법제처에서는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법제처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무관이 처음 돼가지고 지방에 이제는 수습을 갑니다. 그래서 네. 경남도청에 가서 수습을 했는데 네. 그때 직장 분위기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다음에 위에
높은 사람이 오면은 직급이 낮은 사람은 복도 옆에 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의 그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법제처에 참 오니까 엄격했네요. 예, 법제처에 와가지고 방마다 인사를 다니는데 네. 어느 방에 갔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은 책상 위에 앉아가 있고 한 사람은 소파에서 책상에 이제 발을 걸치가 있고 네. 이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그 책상 위에 앉아 있는 분은 사무관이고 직급이 낮은 네네. 그다음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과장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토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네네.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경남도하고 이 법제처하고 비교를 할 때 무슨 이런 조직이 있나 이런 상당히 처음에 실망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법제처라는 게 굉장히 토론을 통해서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게 어떤 그 대등한 당사자 입장에서만이 이 정확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어떤 그 계급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견이 묵살된다 그러면은 네. 정확한 그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법제처의 그 지금 이제 심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그 법안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네. 저희는 그 합동 심사위라는 걸 합니다. 아, 합동 심사 회의요? 예, 예. 네. 전체 그 법제관하고 거의 전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 법안을 놓고 문제점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국장이 한 이야기에 사무관이 반박을 해가지고 그 국장이 좀 얼굴이 벌개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진짜 토론이군요. 예, 그렇게 합니다. 계급장 띄고 그냥 네. 붙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간혹 이제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분들이 그걸 보고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국장을 구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깔아뭉개도 되느냐? 네. 법제 사람한테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제대로 된 이론적으로 토론은 자기 의견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거군요. 그 뒤끝이 없느냐? 아니, 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조직 문화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제처의 이 소통하는 문화, 조직 문화 이 부분이 우리 법제처를 그 강하게 만드는 네. 가장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처장님께서 언젠가 한번 법제처는 작지만 가장 강한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 토론과 정말 격이 없는 서로 간의 이 대화가 가능한 그 문화가 바로 강한 조직의 법제처를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 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부 부처 중에서는 인력이 뭐 거의 한 꼴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처지만은 그러니까 그 인원 수가 작다는 예, 얘기신 거죠? 인원수도 작고 그다음에 업무도 뭐 그렇게 예산도 뭐 적고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 300억 예산은 법무부의 전체 1년 불용 예산이 3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비하면 정말 작은 예산인데 그런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근데 하는 일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국가 법령의 어떤 그런 그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은 조직에서는 그런 그 직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합의에 의한 대결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네. 가장 그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이고 그 기초적인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법이라는 한 사회의 기초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기관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막강한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또 어떤 그 갑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부처에서는 그 저희한테 심사를 받으러 올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뭐 또 심사를 할 때에 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을 근데 저희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이런 조문은 뭐 정면으로 다른 법률이 있는데 위반되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제도를 찾아보자. 네. 그래서 외국의 어떤 그런 제도를 연구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또는 헌법 위반되지 않도록 네. 그런 제도를 그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저는 지금 그 갑의 입장에서 사실은 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그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법제처가 네. 법제처는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다른 네. 부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심어줘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 오는 그 고객들이 네. 우리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처장님을 뵙기 전에 여기 대변인님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좀 뵙는데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상당히 젊으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시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 이 법제처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데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법제처장님이 본인의 말씀을 담아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저희 법제처에 그 로스쿨 졸업하고 그 실무 수습을 오는 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면은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님한테서 들은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네. 또 제가 최근에 그 좀 책에서 본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부장 판사님이 저희 특강을 오셨는데 네. 그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다.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그 로키 산맥에 미국의 로키 산맥 위에 꼭대기에 탁 떨어진 물방울과 빗방울과 같다. 네. 그 빗방울이 오른쪽으로 굴르면은 대서양으로 가고 왼쪽으로 굴르면 태평양으로 간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지금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참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참 대학 시절을 이렇게 그 헛되이 보낼 건 아니구나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된 말씀이었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저는 그 꿈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꿈을 가져라.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진 그 제가 뭐 그 책에서 본 이야기지만은 그 니미츠 호라는 그 네. 미국의 큰 항공모함의 항공모함이 하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알고 그 있습니다.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딴 그 항공모함인데 예. 그 니미츠 제독이 소위 때에 네. 그 자기가 있는 부대에 그 해군 대장이 이제 뭐 그 행사를 하러 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해군 대장의 그 계급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네. 여야부대에 이런 계급장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급히 좀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대장의 계급장이요. 예, 대장의 계급장. 네. 그런데 이제 그 계급장의 행사 끝날 때까지는 안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 대장이 네. 그 누가 가지고 있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예. 그러니까 니미츠라는 이 햇병 아래 소위가 해군 소위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장이 물어봅니다. 네. 이 자네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지 이러니까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제 애인이 네. 이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라고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계급장을. 예. 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자네는 참 훌륭한 애인을 두었네. 꼭 그렇게 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 니미츠 제독도 그 애인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장도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꿈을 그렇게 가지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네.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러면 그냥 꿈만 가지고 되느냐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인 로렌스 올리비에 네. 로렌스 올리비의 경이라는 그런 자기를 받으신 자기를 굉장히 받았죠. 멋진 명배우시죠. 예. 네. 그분도 처음에는 그 극단에 들어가 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우리가 네. 뭐 처음에 어디 스포츠단에 들어가면은 주전자에 물 떠 가지고 하는 그런 가지요.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그 조연출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 배우가 지금 안 오게 됐는데 자네가 좀 이 역할을 맡아주겠네, 네.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무슨 역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막 그냥 하룻밤을 하루 종일을 달려와 가지고 네. 그걸 대왕마마에게 알리는 그런 역이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은 그 분장을 다 나한테 도구를 갖다 주고 자기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 출연할 순간에 연락해달라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투구하고 이 신발하고 이런 옷을 갖춰 입고 네. 뒷마당을 계속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참 돌고 있으니까는 땀도 막 나고 온자 이 먼지가 범벅이 돼가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촬영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네가 출연할 시간이 돼 연락이 오니까 이제 네. 그 관객 연극 무대로 이제 이 사람이 그대로 뛰어가죠. 예. 땀이 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다음에 먼지가 가득 묻은 그대로. 그래서 관객들은 그 역을 그렇게 리얼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셰익스피어를 가장 완벽하게 그 연기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되고 네. 그 비비안 리하고도 나중에 결혼도 그렇죠. 하죠. 저도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네.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일화에서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가 돼 있고 준비를 해야만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철저히 준비해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저희 젊은이들이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33년, 무려 33년 하고도 몇 개월이 정도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법제처에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이 있으셨을까요? 예, 뭐 33년을 법제처에 다 있은 건 아니고 청와대에 잠깐 가 있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뭐 법제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어떤 그 법제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법제처의 사무관으로 있을 때에 그 보건복지부 담당 그 법안을 심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네. 의료법이었는데 네. 그때 의료법을 할 때에 그 태아 성감별 조항을 그때 이제 못하게 하는 조항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셨죠? 그런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의사분들께서 네. 좀 뭐 지금 들으시면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가 벌칙 조항을 넣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실 그 수 이유는 있겠죠. 그 의사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 처벌 조항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그게 처벌 조항이 필요 없을 거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그 반대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그 이 의무를 강제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뭔가 제재 수단이 있어야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지요.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다. 네. 그래서 그 벌칙 조항을 그 넣었는데 그런 그 이해관계의 어떤 이에서 그런 굉장히 이제 그 법을 만들 때는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뭐 그런 조항을 넣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안 넣었더라도 그 뒤에 어디 누군가 또 넣었을 거예요. 네. 법조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뭔가를 하지 못하거나 하도록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 상응하는 소위 벌칙 조항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는 그러실 수도 예, 있었다는 생각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참 보람 있는 일이었는데 네. 그 김영삼 정부 때에 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그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선거부정방지법. 예. 네. 그 종전에는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그런 법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뭐 선관위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각 법마다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랬었군요. 그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지시로 네. 이 선거 부정을 없애자. 네.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도록 하자. 네. 그래서 그 법을 통하면서 좀 벌칙도 높이고 굉장히 선거운동도 이렇게 제한하면서 그 많은 그 법을 새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정하는 뭐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 네. 그때 그 벌칙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또 반대도 좀 있고 그랬지만 그랬겠죠. 어쨌든 지금 그 우리 이 선거가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그 선거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선거에 좀 그런 혁명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선거법 요새가 또 선거법에 대한 그 개정 작업으로 인한 그 정치권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각 선거마다 각각의 법률이 따로 기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또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법을 그때 만드셨군요. 예.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오셨을 때 아마도 앞으로 소개드릴 이런 분의 응원과 또 그런 분의 격려가 분명히 또 우리 지금 현재 처장님의 해오신 많은 일들의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자, 우리 처장님의 굉장히 막역한 지기, 즉 친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분이 우리 처장님을 응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 처장님 궁금하시지요? 예, 궁금합니다. 네. 화면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처장님에게 정말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신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 정부 처장하고 저랑은 30년 넘게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공무원 생활을 같이 출발한 사이죠.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연수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받았고 또 지방에서 수습을 같이 했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죠. 우리 제 처장은 그야말로 법률가로서 최고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법령의 심사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실사구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법제처를 맡고 있어서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든든한 그야말로 선수 중에 선수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 처장 친구가 법제처를 맡아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든든하다. 특히나 요즘은 점점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이익 갈등이 많은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신뢰가 많이 필요하구나. 친구가 중심이 돼서 예측 가능한 사회,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친구야, 파이팅! 자,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분이 바로 3대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셨던 이채필 전 장관님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 장관님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렇게 멋진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우리 이채필 전 장관님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도 따뜻한 영상 편지를 한번 화답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장관 참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또 지역의 언론사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밝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은퇴하면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힘을 합해서 또 은퇴 위에 또 삶도 잘 가꿔보게나. There's no excuses, no hearts and pieces. I'm taking you home with me. Come together. Come together. Come together. Come together. 처장님, 지금 법제처에서 가장 현재 중심으로, 즉 역점을 두고 하신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씀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쉬운 것부터 하면은 예. 제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예, 저도 예. 정말 굉장히 공감이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법을 읽어야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한자로 된 거를 한글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려운 전문 용어를 또 쉬운 말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또 일본식 표현 같은 걸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문제 하나 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인상체득, 인자는 도장할 때 인자에다가 예. 상자는 코끼리 상자에다가 채자는 이 채취할 때 채자에다가 네. 득자는 얻을 득자, 인상체득. 인상체득이라는 이런 게 우리 법령행집에 있었는데 혹시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저는 사실은 그 법령에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제가 변호사인데도 참 부끄럽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지요? 조금 쉬운 용어를 하면 아실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어려운 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그게 치아 본뜨기, 치과에서 이 치아를 교정할 때 치아 본뜨는 걸 인상체득이라 그러는데. 인상체득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쉬운 용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처장님. 저는 정말 공감하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이지만 저 또한 법전을 공부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참 보고 한자를 보고 심지어 우편을 찾아봐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변호사 공부를 했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법을 봤을 때 이 법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런 용어들이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그 보시다가 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국어학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또 아주 쉬운 용어로 또 바꿔가지고 그렇게 또 그 법령을 개정합니다. 제가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뭐 특정 그 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독일의 종교계에는 그 루터라고 네, 네. 하죠. 그분이 네. 그 성경이 원래 라틴어로 쓰였는데 이거를 쉽게 쓰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은 네. 그 골목에 뛰노는 아이들, 네. 그다음에 고향의 어머님, 네. 그다음에 그 시장의 상인들 네. 또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법령이라는 게 네. 적어도 중학교 정도를 졸업하면은 네. 누구나 읽고 이해를 할 이해할 수 있어야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그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민법이 네. 법조인이라서 민법 잘 아시겠지만 네. 민법은 지금도 그 1958년에 우리가 네. 제정을 해가 60년에 시행이 됐는데 네네. 그 법은 아직도 법령집에 보면은 한자가 그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마침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법령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나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마침표도 예.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거를 그 굉장히 또 그 한자로 한글을 다 바꾸고 쉬운 네. 영어로 바꾸고 이렇게 문법에 맞게 다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하면서 네. 또 좀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민법 108조에 보면은 통정허위 예, 표시가 아시네요. 있지요. 예,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에 네. 이게 통정 그러면 또 다른 뜻도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저도 우리 처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표현이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짜고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주 그냥 심플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이 통정 이러면 우리 일반적인 또 정서에는 조금 무슨 불륜 또는 내가 부정한 예, 예. 행위를 했나? 그런 식의 조금 다른 의미가 또 개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표현에 격분해하시는 일반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거를 갖다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고쳤는데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저희가 한 3년간 한 13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네.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난 그 10월 8일 날 국회로 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좀 이번 국회 중에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고. 네, 꼭 해야 돼. 정말 꼭 통과시켜야 예,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를 들면은 그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민법전이라는 그 유명한 네. 민법전이 있죠. 그건 네네. 굉장히 오래 전에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적과 흑을 쓴 그 스탕달이라는 그 작가가. 작가는 자기 전에 네. 그 프랑스 민법전을 몇 구절씩 읽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소설의 그 문체를 그 갖다 나폴레옹 두는. 민법전을 그 참고를 했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민법전이 그 국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민법도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써서 네. 뭐 그 정도에는 이럴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네. 만들었으니까 민법이 꼭 통과돼 가지고 그 국민 생활에 어떤 좀 그 편리하게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이 법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치 그 세종대왕이
국민들이 그 당시는 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알아보기 쉬운 우리 말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법전에 순 한자어 투성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말만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조금 부끄럽거나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면 지킬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그러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겠지요. 예, 저희도 뭐 한글날만 되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네. 새로운 각오를 되시길 그렇게 합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처장님. 지금 거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에 법을 넣으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스마트폰을 제가 이 대에 보면은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제가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우리 법령 정보 앱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를 확인하는데 네.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네. 내 손안의 법전 그래가지고 네. 이 전에 굉장히 큰 우리 지금 법령집이 한 80건 넘습니다. 예. 한 벽면에 거의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책이 방대한데 그거를 다 이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법조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험생들, 네. 대학생, 법학, 로스쿨 학생들은 옛날에는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거 하나면은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으로 되고 저희가 이거 한 지금 100만 정도 다운로드 받았는데 네. 공공 부문에서는 아주 잘된 앱을 해가지고 무슨 대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제가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공부할 때 뭐 당연히 뭐 법전을 끼고 살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그때 소법전이라고 꽤 두껍지만 어쨌든 소법전 말고 정말 큰 대법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거기 다 들어있는 그 법전을 해마다 샀던 기억이 나요. 당연히 뭐 법이 바뀌니까 최소한 법으로 먹고 사는 소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해 그 법전을 구입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굉장히 무겁고 일단 찾아보려고 그래도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법이 꽉 차 있었던 그 대법전을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 대법전 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낑낑거리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정말 스마트폰에서 내 안의 법전 이걸 그대로 한 국민의 손에 법전을 쥐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외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로엠비라든지 뭐 렉서스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돈을 받고 네. 그걸 다 제공해 주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무료로 네. 저는 이 부분이 법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회 간접 자본이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령이 소프트웨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간접 자본인데 이 부분은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어서 국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야만이 그 국가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수출하고 수입도 하지만 물론 수출 중에서 법을 수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 예전엔 사실 우리가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법 또 그거를 일본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서 일본법이 사실상 우리나라 법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빌려온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법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을 수출한다? 잘 얼핏 들었으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요, 사장님? 예, 저희가 뭐 돈을 받고 상품처럼 그렇게 수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법제 한류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법제 한류요? 예,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한류 문화 한류가 중에 법제도 한류 예, 뭐 K-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저희는 그걸 이제 K-로 코리아로라 그러는데 네네. 지금 이제 저희 법률에 대해서 네. 법령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우리 법제 개념을 공유하려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60, 70년대 저희가 그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예. 그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법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네. 이런 국가들에게 그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IT 강국이니까 IT 관련 법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IT 관련 법제에 대해서 그 각 국가 저희가 이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작년에는 저희가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국가들하고도 예. 그쪽에서 우리 IT 법제, 그 전자상거래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금융 관련 법제들이 또 많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그 얼마 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네. 이제 금융 관련 부분이 자기들이 그 어려울 때에 제가 그 작년에 중국 법제 판공실이라는 데가 우리 법제처하고 꼭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매년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작년에 갔을 때 자기들이 한국 그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 중국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금융 위기 때에 네. 우리 법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아시아 각국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해 왔던 것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제 경험을 공유하려는 그런 그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우리 전에는 법제처에 외국의 법무부 장관 이런 분이 안 왔어요. 네. 근데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그 오시기도 하고 또 자료 요청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한국에 그런 또 교육을 시켜달라고 보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이 법제 한류가 저는 앞으로 이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나 네. 중남미까지 좀 그 우리 경험을 공유하려는 예. 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좋은 점은 하나는 네. 만약에 이제 그 국가들이 우리의 법제를 수용하게 되면은 예. 우리 기업들이 네. 거기에 진출했을 때에 우리 법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기서 경제 활동하기가 쉽다는 그런 굉장히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전 세계에서 즉 우리나라 법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환경이나 또는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네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법제 교류를 활성화하다 보면은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게 많은데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에 가니까 우리 기업인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좀 애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의 법제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또 해석이 사람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이런 소급해서도 세금을 뭐 부과하는군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의 그 하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네.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도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법제 한류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법제 기관과 우리 기관과의 어떤 그런 그 공동으로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 그 국가에 가서 그 영업 활동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처장님과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 벌써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는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크게 이야기하면 남북 통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진짜 조그마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처음 법제처장이 되었을 때에 그 법사위원회 국회에 박영선 위원장이 저보고 네. 법제처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뭐 다른 법제처의 그런 업무도 많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민법 알기 쉽게 된 민법을 꼭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좀 국민들이 그런 쉬운 법에 의해서 우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8일 날 그 민법 개정을 저희가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이제는 내보냈는데 네. 국회에서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통과돼가지고 국민들이 그 민법 개정된 민법에 의해서 좀 우리 그 일상생활에 그 쉬운 그 법률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조그마한 바람입니다. 네. 법, 특히나 그 법을 만드는 부서, 즉 법제처는 사실상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법을 디자인하는 조직. 아마 제가 최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말 강력한 조직을 이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처장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오늘 장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잘 해석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불편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여러분의 최고의 법제 도우미로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제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